자, 미국에서 IRA 세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요구 조건 대부분 반영됐다. 이렇게 됐는데 복잡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쉽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복잡한 건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IRA 세부 조항의 의미는 현대기아차 존망, 배터리 업체 한숨 돌렸다. 2년 시간 벌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현대기아차는 그냥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미국에서 생산하기 전까지 보조금 아예 못 받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 배터리 업체는 한숨 좀 돌렸다. 음극재, 양극재가 뭐 광물이 됐니 뭐가 됐니 뭐 이렇게 얘기 막 나오는데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어. 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업체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들 있죠.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반도체법도 있잖아요. 반도체법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지금 죽을 맛인데 미국 마이크론 규제로 반격 나선 중국, 퀄컴, 인텔도 사정권이다. 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일 기업에 미국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규제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타깃으로는 퀄컴, 인텔 등이 거론되고 있어요. 자, 마이크론은 대중국 의존도가 11%입니다. 퀄컴은 중국 매출이 64%예요. 마이크론부터 맛보기로 툭 던지는 거예요, 중국이. 미국 니들이 자꾸 이렇게 규제를 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해? 오케이, 우리도 그러면 니들 거 안 사! 딱 하면서 마이크론부터 출발한 거예요. 규제 때릴 거야. 그 다음은 퀄컴이다. 중국 매출 64%인데 난리 나는 거죠. 퀄컴이라는 큰 회사도. 인텔도 마찬가지겠죠. 자, 여기에서도 똑같이 중국도 미국과 똑같이 나가고 있는데 뭐냐? 안보심사, 잠재적 사이버 보안 문제, 경제에다가 안보를 끼 얹어버리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매우 위험한 게 경제에다가 안보를 끼얹는 건데 미국이 먼저 안보를 끼얹으면서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미국이 지금 발표한 반도체법은 기술도 우리한테 보여줘. 왜? 안보가 있으니까. 안보가 중요하니까. 안보라는 명분으로 다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 안보를 끼얹으면 너무 위험하다. 미국이 먼저 시작했고 중국도 똑같은 논리로 안보라는 논리를 끼얹어서 마이크론을 규제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퀄컴이 64% 중국 의존도가 있는데 브로드컴 35%, 인텔 27%, AMD 22%, 엔비디아 21%. 자, 이게 다 날아가면 미국도 휘청일 수밖에 없어요. 자, 2021년부터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돼 왔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그래도 2023년 2분기 전년 대비 매출이 53% 급감, 3조 원 손실, 순손실을 입었어요. 중국이 너 안 되라고 따기를 딱 때리니까 매출 반토막, 3조 원 순손실. 중국도 그냥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분기 역시 매출이 60%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면 마이크론 망하는 거죠. 마이크론이 메모리 부분이나 이런 반도체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에요. 한국한테 다 뺏기고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을 해서 다 죽이고 살아남은 게 마이크론이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마이크론이 망하게 생겼다.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마이크론이 그냥 망한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안 돼요. 반도체 생산하는 기술을 가진 회사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이 어떻게 살릴 거냐? 방법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기업도 긴장해야 한다. 한국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을 하죠. 많이 생산을 합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전 세계 비메모리는 꽉 잡고 있고 뭐 반도체 생산에 엄청나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유국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반도체는 막강합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부장에 강력하죠. 그죠? 중국이 때려버리면 한국, 일본 뒤져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왕리프라는 분석가는요, 특히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조사에 주목할 것이다.
중국의 반도체 제조 시설을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해당 조사는 미국의 행동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어떡합니까?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든 때려서 굴복시키려고 해요. 근데 중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미국 채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 돈을 막 찍어내도 상관없다 이렇게 알고 계셨죠?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찍어내면 그만큼 리스크는 커지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냈다? 그건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건데 그 채권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만약에 미국 채권을 시장에 빵 던지잖아요. 미국 망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 금융이 그냥 날아가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투자처인 미국 채권이 무너져 버리면요. 미국 경제가 그냥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렇게 때리면서도 중국을 핀치에 몰지는 못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일본도 미국 채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국 채권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입니다. 중국의 힘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 찰싹 달라붙으면 우리나라 경제 날아가요. 진짜 위기 상황이고 여기서는 정말 줄타기 외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가야만 되는데 이미 우리는 미국에 붙어버렸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또 어떤 개삽질을 할까? 삼성 하이닉스가 만약에 망하잖아요. 미국이 그거 도와주나요? 안 망하게 도와줄까요? 상관없어요. 기술만 땡겨오면 돼요. 미국은. 삼성이 망하든 하이닉스가 망하든 미국은 상관이 없다고. 큰일 난 겁니다. 진짜. IRA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조금 한숨 돌렸다라고 좋아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줄타기 외교가 그냥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어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모지리가 대통령이 돼서 다 망가뜨린 거예요. 방법이 없다. 망할 길이 보이는데 이게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을 조금 알아야 우리나라 경제가 예측이 되는데 희망이 아예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